에너지 고속도로와 함께 새 정부에서 기대를 모으는 정책으로 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용 공여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혜주로는 특히 카카오페이가 부상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제 눈에 띄는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마켓 딥다이브 최민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단순한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 가상자산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기조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이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는지,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불공정 거래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특히 매매업과 중개업, 보관업에 한해 신용 공여를 허용하는 규정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해지는 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가상자산 시장 확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가능해지는데요. 화폐 가치와 연동되는 만큼 가격이 급변하는 일반 코인과는 다르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환불금에 대해서도 법적 보호를 받도록 했습니다.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 절연 장치를 마련한 건데요. 준비금은 현금 등 안정적인 자산으로 이용자의 코인을 1대1로 환불해줘야 합니다.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요. 회사 사정이 나빠져도 투자자 돈은 따로 지킬 수 있게 한 겁니다. 발행 조건도 완화가 됐죠. 투자자 보호를 갖춘 5억 원 이상의 자기 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다양한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본시장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들도 손질해야 되는 만큼 실제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행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발행 주체가 비은행권일 경우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인데요. 특히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가 발생할 경우 실물 원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발행 주체로 민간 혁신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과 대조적으로 한국은행은 은행권 중심으로 먼저 발행을 허용하고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발행 주체를 놓고 의견은 엇갈리지만 향후 카카오페이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주가는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이달 들어서만 50% 올랐습니다. 국내외 증권사에선 시기상조라는 이 보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주가 급등에 대해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비중 축소 의견을 권하며 실질적인 펀더멘털 회복은 기존 핵심 사업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더불어 새 정부의 지역화폐, 소비 쿠폰 정책에 따른 수혜 역시 카카오페이에게 의미 있는 실적 기여가 아니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은 지역화폐, 소비 쿠폰으로 인한 매출은 170억 원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는 연간 매출의 2%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과 한국은행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허용될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딥다이브였습니다.